뭐 잘 듣고 계시죠? 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ID3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요. 탐색 중에서 보면 그 앞에서 이제 맹목적 탐색해서 깊이 우선, 너비 우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 탐색 해가지고 이제 상태 공간이 많이 트리 구조로 표현된 경우에 언더 고르기, 최상 우선, 뭐 빔 탐색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게 경로 탐색. 뭐 목표와 뭐 출발점과 목표가 있으면 거리랑 가장 짧은 경로 같은 거 찾는 경로 탐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이스트라하고 다이스트라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 이용 탐색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이런 거 있죠. 요즘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 전자매에서 오면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 그죠? 요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스팸이냐 아니냐. 요것은 뭐 반응해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쓰이는 의사결정 트리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 아주 ID3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ID3 알고리즘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그 인공지능에서 만드는 그 탐색 중에서 맹목적 탐색, 그 정보용 탐색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요 다음 강의에서는 게임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그 외에도 많죠. 어떤 탐색인지는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ID3 알고리즘, 의사결정 트리는 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리스틱, 그러니까 시행착오 중에 자꾸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워가지고 의사결정 트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후반에 로스 씨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이 ID3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 카트, 체이드와 의사결정 트리죠. 이런 건 이제 통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냥 그 카트를 당연히 쓸 건데요. 뭐 그것이 어떻게 나느냐라고 한다면 이 ID3 알고리즘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리 ID3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 알고리즘은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럼 ID3 알고리즘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ID3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ID3 알고리즘은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평균 정보량이라고 하거든요.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해서 트리 구조를 쫙 표현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시면 뭐 상관없고요. 그냥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구합니다. 이거 어렵죠? 요걸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 8개가 있는데 빨간 공이 3개 있고 파란 공이 5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공식은 여기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자, px니까 8분의 3. 그죠? 로그 2. 8분의 3. 두 가지니까 2죠.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5. 마이너스 로그 2 8분의 5. 그리고 요게 시그마니까 이렇게 쫙 해서 여러 개씩 쭉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이게 0.95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수학으로 요 과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 귀찮으니까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좀 아셨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트리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샘플을 보시면 금방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해는 아주 모든 인공지능 책에 나오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날씨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바람이 불고 부는 게 어떠니 거기에 따라서 외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거를 보고는 어떻게 할지 되게 헷갈리죠. 이게 요만큼은 상관없이 이게 더 많아지면 요걸 갖다 어떻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외출하고 잘 때 지금 어떤 거를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겠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입니다. 뭐 애매하죠, 그죠? 날씨를 볼 건지 온도를 볼 건지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걸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고려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참 애매하죠. 이게 또 이 요건이 만약에 4개가 아니고 10개가 되고 이 밑에 이런 경우의 수가 한 10,000개쯤 된다고 치면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요건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면 가장 좋은지를 찾는 게 ID3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기준이 아까 말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의 목표는 외출할지 말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엔트로피 플레이. 보이시죠? 아까처럼, 보이시죠? 예스 노니까, 그죠? 똑같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요거 그냥 컴퓨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고 나면 0.94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 여기에 대한 엔트로피는 0.94가 나왔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요거 구했고요.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먼저 날씨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웃룩.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웃룩, 윈드, 네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웃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가지 어차피 다 계산해야 됩니다. 또 아웃룩을 계산하는데, 아웃룩을 보게 되면, 아웃룩에는 써니, 오버캐스트, 레인, 요 세 가지가 있죠. 아웃룩에 보면 한번 볼까요? 아웃룩에 보면 써니, 오버캐스트, 레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룩에 요 세 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외출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해서 이렇게 쫙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니까 요 숫자가 잘못됐어요. 요게 2고 요게 3인데요. 계산 결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아웃룩에 써니일 때 외출하는 경우가 세 번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 표의 기준에 보면 요게 2고 요게 3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5번, 4번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외출할 거냐에 대해서 아웃룩을 기준으로 표를 다시 만들어 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엔트로피를 구합니다. 플레이와 아웃룩에 대해서.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자, 전체가 14지요. 그러니까 14분의 5, 써니가 5죠. 그랬어요. 여기다 곱하기 한 다음에 엔트로피를 해야죠. 이제 뭐가 있어요? 5분의 3, 5분의 2. 요건 엔트로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써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14분의 5 곱하기 엔트로피. 보이시죠?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 그죠?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14분의 4. 그 다음에 엔트로피. 요 부분은 14분의 5 곱하기 엔트로피. 쭉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에는 요게 그렇게 하는 건데 요 부분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본 거죠. 요 부분을 계산을 쫙 해보면 요게 0.36이 나오고, 0.36 곱하기 0.97에, 그래서 요게 이제 0.36 곱하기 0.97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딱 해보면 요게 0.6935가 됩니다. 엔트로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자, 보세요. 자, 아웃룩에 대해서, 아웃룩과 플레이에 대해서
표를 정지를 퇴소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뭐에다가 하면 되겠어요? 다른 조건, 아웃놈하고 다른 조건에도 하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템퍼러처에 대해서도 똑같이, 플레이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하는 거죠. 아까 똑같죠? 그 계산을 쭉 하고 나시면 0.9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딴 것들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습도, 휴미디티, 윈디에 대해서도 쭉 계산을 해봅니다. 쭉 계산하고 나면 이제 각자 이제 윈디, 휴미디티, 그 다음에 아웃룩, 템퍼러처에 대해서 이제 이 엔트로피가 다 계산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플레이에서 구했던 엔트로피에서 여기서 지금 구한 거, 요런 거 있죠. 요걸 빼는 거예요. 쫙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쭉 빼고 나면 요 값이 나오겠죠. 나왔을 때 이 값이 가장 큰 것을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요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그 0.78, 0.89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아웃룩하고 플레이에서 원래 유출할 거냐 원래 처음에 구했던 플레이에서 아웃룩을 뺀 거, 온도를 뺀 거, 휴미디티 뺀 거, 휴미디티 요 값을 뺀 거, 그다음에 요거를 뺀 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출할 거냐 말 거냐 해서 휴미디티, 윈디, 템퍼러처, 아웃룩 네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웃룩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라고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무슨 고민 얘기했죠? 외출할 때 그러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뭐를 먼저 고려해야 되느냐? 애매했죠. 근데 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엔트로피와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요 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것을 먼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아웃룩을 먼저 고려한다라고 날씨를 먼저 고려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거만 해도 아이디어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떤 걸 고려할 줄을 알 수 없었을 텐데 요게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웃룩을 고려했어요. 그렇죠? 날씨는 이제 써니, 레인, 오버캐스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있어요. 그럼 이제 또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써니 쪽에서 써니, 오버캐스트, 레인이 있으니까 써니 쪽에서 아웃룩에서 써니에 대한 것 중에서만 뽑는 거죠. 뽑아가지고 보면 템퍼러처, 휴미디티, 윈디가 플레이 여기 나오죠. 보이시죠? 또 오버캐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레인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됐어요.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서 써니에 대해서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맨 처음에 보였던 표에서 아웃룩이 써니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표를 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요때 이 써니에 대한 그죠? 그 써니와 템퍼러처, 써니와 휴미디티, 써니와 윈디에 대한 그거를 전부 다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 해보는 거죠. 앞에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시게 되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게 뭐죠? 어디 볼까요? 여기 0.97 그 습도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씨를 고려하고 날씨에서 써니일 경우에는 습도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여러분 제가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앞에 부분이랑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표를 새로 만들고 요 표 갖고 다시 또 앞에 똑같은 계산을 수행하고 나면 인포메이션 게인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요거에 따라서 그러면 날씨가 써니일 때는 습도를 고려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습도를 고려했어요. 그럼 이제 또 근데 보시면 써니일 때 습도가 높으면 무조건 노고요.
노말이면 예스 의미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써니일 때 습도가 높으면 무조건 노고요. 노말이면 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이, 노말로 분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거 끝났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레인이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하이일 경우에 다 노고 노니까 이거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룩이 오버캐스트인 경우에는 뭐 허뮤디티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다 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별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건 됐고요. 그럼 아웃룩이 레인인 경우와 오버캐스트인 경우에는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아웃룩이 레인인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스 노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분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레인인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이렇게 아까 앞에처럼 똑같이 표를 이렇게 만들고 쭉 해서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크게 뭐냐? 윈디다. 그러면 레인인 경우에는 윈디를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뭘 고려하냐면 날씨를 고려하시고요. 날씨가 만약에 맑았을 때는 습도를 고려하시고 그래가지고 습도가 만약에 높으면은 외출하지 않고 습도가 정상적이면 외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날씨를 고려했는데 날씨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고려해요? 바람을 고려하고 바람을 고려했을 때 뭐 바람이 만약에 뭐 안 분다 그러면 외출을 하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외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날씨를 고려했을 때 오버캐스트인 경우에는 무조건 외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을 해서 날씨를 고려한다라는 요건을 뽑았고요. 그럼 날씨 중에 날씨가 가질 수 있는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써니에 대해서 표를 새로 만들어서 똑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요 허뮤디티를 뽑았고요. 허뮤디티는 근데 뭐 표를 보니까 더 분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끝냈고 여기도 끝내고 오버캐스트는 원래 표를 보니까 그냥 다 예스기 때문에 분개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럼 요런 의사결정표를 가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표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 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표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날씨를 봐. 날씨가 비가 오면 그 다음에 습도를 봐. 알죠? 이번 날씨가 비가 오면 바람을 봐. 날씨가 맑으면 습도를 봐. 이래가지고 외출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ID3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여기 처음에 아웃룩 뽑아가는 과정을 잘 아시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게 반복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 ID3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뭐 알고리즘을 짜거나 이럴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원리에 대한 거고요. 이런 원리를 이렇게 엔트로피나 인포메이션 게인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미 의사결정 트리라고 해서 통계 패키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사결정 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럼 그걸 한 번 정도는 공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설명한 거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게인,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쓰여야 언제 쓰이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뭐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D3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처음에 이제 유출할 것인가를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어떻게 고려해야 되느냐를 몰랐던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앞에처럼 ID3 알고리즘에서 엔트로피와 그 인포메이션 게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웃룩을 보고 아웃룩이 써니일 경우에는 뭐를 본다고요? 습도를 보고 아웃룩이 만약에 뭐 오버캐스트인 경우에는 무조건 외출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거를 갖다 더 크게 확장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외출하는 거에 대한 요소가 만약에 10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 엔트로피나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어떤 요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요게 ID3 알고리즘의 필요성이고요. 가치입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절차와 과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겠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시간에 ID3 알고리즘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 의사적 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엔트로피하고 인포메이션 게인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만 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